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지금 감론을박 계속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어제는 이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의 목소리를 들어봤고요. 오늘은 찬성하시는 분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환경대학원 윤순진 교수님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제가 이걸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쭉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취재를 해보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원자력 관련 교수님들 가운데 이 탈원전에 대해서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으신 분들이 없더라고요. 예. 유감이네요. 예. 저는 그런 분들한테 예. 원자력 안전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 지금 후쿠시마 원전 사고 같은 경우에 그 사고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마 후쿠시마 사고 전날 원자력 학계 사람이나 산업계 사람한테 일본의 원자력 발전소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었으면 아무도 그렇다고 답하지 않았을 거예요. 예. 그렇죠. 사실 이 탈원전 정책을 이렇게 촉발하게 된 계기도 역시 또 후쿠시마 원전 사고인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원전만큼 또 안전한 게 없다. 또 이 자원 빈국인 우리가 좀 여러 가지로 값싸게 에너지를 쓰려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는 거죠. 자원 빈국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나는 에너지 자원에 의존해야죠. 원자력 발전의 그 원료가 되는 우라늄은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습니다. 원자력도 수입 에너지예요. 하지만 재생 가능 에너지는 우리나라에서 계속적으로 생산되는 햇빛과 바람과 물과 이런 재생 가능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전제부터가 잘못이 되어 있네요. 그렇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그렇게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 이 정부가 이렇게 탈원전 정책을 계속 이제 공표하고 추진해 왔는데, 이 정책이 근데 지금까지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진전이나 성과가 나온 게 있습니까? 아니면 뭐 계속 있죠. 어떤 부분들이 있죠? 일단은요, 그 원자력 발전소가 사실은 굉장히 많은 그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경납 시설에 공극이 발견이 됐다든지, 그 철판 부식된 게 발견이 됐다든지, 콘크리트에 구멍이 났다든지, 망치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돌렸다든지, 그리고 또 과거에 2012년부터는 여러 가지 스캔들이 있었죠. 정품을 써야 되는데 정품을 쓰지 않고 오히려 정품이 아닌 걸 쓴다든지 다시 한번 재생용품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스캔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부실 원전에 대해서 그걸 정지시킨 다음에 원전 정비를 새로 했었죠. 그래서 지금 안전을 운전하는 과정에서는 안전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 같은 경우에 또 재작년에 기존의 그런 어떤 원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원전 정비 일수가 증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원전을 세워둘 수밖에 없었죠. 여러 원전을.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됐냐면 이 원전 가동률이 조금 낮아진 거예요. 근데 이걸 가지고 원전 가동률을 탈원전 때문에 일부러 낮췄다는 그런 굉장히 비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안전하지 않은 원전을 계속해서 돌려서 우리의 그 안전을 위협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실관계는 좀 더 객관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이야기가 돼야 되는데 굉장히 그 탈원전을 반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그 모든 것을 경광부회식으로 끌어다 붙여서 설명을 하는 굉장히 잘못된 뉴스들이 많이 있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뭘 여쭤보기가 좀 이렇게 주춤주춤 거려지네요, 자꾸. 그런데 교수님, 이 탈원전 논란이 지금 미세먼지로 옮겨갔어요. 이 미세먼지가 악화된 원인이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석탄 발전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도 혼나야 되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연결된 내용입니다. 탈원전이라는 걸 하게 된 이유는요, 후쿠시마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위험 기술이라는 게 확인이 됐죠. 특히 일본이라는 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원전 기술이 앞서 있고 안전하게 관리하는 안전관리국이라고 정평이 자자했어요. 그런 나라에서조차 원전 사고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 기술은
도저히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구나. 그게 우리가 후쿠시마라는 그 엄청난 사고로부터 배운 교훈이거든요. 예. 그래서 안전을 강화하는 조치를 취했고요. 특히 우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알려져 있지 않은 부실 시공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정비 일수가 늘어나면서 다른 그 발전원의 가동률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탈원전 때문에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게 아니고요. 예. 원전에서 발생한 여러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서 정비 일수가 늘어나면서 가스 발전량도 늘어났고 석탄 발전량도 늘어났던 거예요. 예. 근데 석탄 발전량이 늘어난 건 이게 요금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LNG 발전을 훨씬 더 늘려도 되는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력을 생산해서 이 전선에 넣을 때 가장 값이 싼 것부터 순서를 하기 때문에 석탄 발전이 더 들어가게 된 거죠. 예. 그리고 석탄 발전소가 계속해서 늘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뭔가면요. 기존에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인허가를 해줬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민주국가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민간 발전 사업자들에 대해서 발전 사업 허가가 난 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규 석탄 원전이 11기가 새롭게 진입을 했어요. 예. 16년, 17년에 걸쳐서. 예. 그렇기 때문에 석탄 발전량이 늘어나게 된 거죠. 예. 이것은 이전 정권에서 너무 석탄 발전량을 늘려놨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예요. 그렇군요.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이게 뭐 탈원전 정책의 핵심이 안전한 에너지고, 그런데 이제 원전 건설을 찬성해야 한다는 측,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이제 안전해진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게 큰 사고를 겪으면서 대비가 이제 어느 정도 됐다는 거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그런 측면이 없지 않겠죠. 그래서 아주 예전에 지어진 거에 비해서 최근에 지어진 것은 예. 안전이 강화된 측면이 있습니다. 예.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은 우리가 원자력 발전 시설을 더 건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작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설 용량의 25%를 예. 늘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필요하지 않은 원자력 발전 시설을 그거 한 기 짓는데 5조 원이 넘습니다, 이제. 아하. 그걸 계속 더 지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는 기후변화라든지 또 기후변화가 아니더라도 이런 방사능 문제 같은 원자력 발전 시설 같은 경우에는 사용 해결료를 비롯해서 방사성 폐기물이 계속 나오잖아요. 예. 특히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처분할지 아직 아무런 계획도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지금 필요도 하지 않은 발전시설을 남아도는데 전기가 계속해서 그런 발전시설을 지을 필요가 없던 거죠. 예. 도대체 사용 해결료든지 이런 방사성 폐기물이 나오면 어디다가 어떻게 처분하거나 저장할 건가요? 예. 무슨 말씀인지 무슨 취지인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님과 얘기를 나눠